안녕하세요. 저는 순간의 판단력으로 큰 위기에서 벗어난 60대 여자입니다. 요즘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세상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에 비하면 제 이야기는 소소한 편일지도 모르지만 저희 가족에겐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었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또 생길까 싶을 정도랍니다. 여러분께 쑥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조금 심심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큰 불만 없이 아이들이나 열심히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20대 초반에 결혼해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아유, 당신 흰머리 염색할 때 됐네. 머리가 벌써 새하얘. 이제 염색 안 하면 할아버지가 다 됐구려. 아, 얼마 전에 염색한 것 같은데 또? 아유, 이것도 정말 귀찮은 일이구만. 언제 이렇게 나을 먹었나 모르겠다니까.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처음엔 작은 제조업으로 시작한 일이 이젠 직원도 수십 명 두고 꾸준히 규모를 늘린 만큼 탄탄한 회사가 되었어요. 대단한 성공이나 화려한 성장은 아니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랍니다. 이런 남편을 보고 저희 아이들도 항상 아빠가 제일 멋있다며 남편을 존경해 왔어요. 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빠같이 일을 못해요. 20년 넘게 한결같이 7시 반에 출근해서 남들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지만 정말 대단하다니까. 난 따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같은 직장인이 되고 싶은데 아버진 출근 전에 한 번도 가기 싫다라거나 일하기 싫다는 소리 안 하시잖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비교적 규칙적인 우리 아들은 남편같이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지 아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남편 회사에서 일을 배워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아빠 회사 나가서 일해도 괜찮겠어? 네 아버지 성격 알겠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봐주는 사람 절대 아니야. 알지? 그럼요, 엄마. 오히려 더 엄하게 가르쳐 주실 분이죠. 그래서 저 공평하게 서류 면접부터 최종까지 남들과 똑같이 응시할 생각이에요. 떨어지면 붙을 때까지 도전해봐야죠. 실제로 아들은 블라인드 서류 면접에서 한번 떨어지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7.8기 정신으로 입사에 도전하더니 결국 당당하게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 남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속으론 좋으면서도 근엄한 얼굴로 아들에게 이것저것 거푸터 주지 뭡니까? 입사했다고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어라. 어디 가서 절대 나와의 관계는 얘기하지 말고. 전 회사 일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내심 남편이 잘 챙겨주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일반 사원들과 똑같이 일을 배우고 심지어 더 까다롭게 검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오늘은 아버지한테 진짜 혼났어요. 하며 머리를 긁적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우리 아들 몸보신이라도 시켜주라고 나한테 살짝이 와서 말하더라. 서운하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고마운데요. 만약에 아버지가 저만 편애하셨으면 저 사원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했을걸요? 이렇게 남편에게 집중 훈련을 받은 덕분에 아들은 당당하게 실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하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이런 남편과 아들을 보며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하여튼 아빠나 오빠 둘 다 일 욕심은 최고라니까. 엄마, 우린 유유자적 살면서 인생을 그냥 즐겨요. 아우, 난 일벌레로 못 살아.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딸은 누굴 닮았는지 완전히 예술가 기질이라
지역에서 유명한 댄스 교실 선생님이거든요. 같은 배로 나왔어도 아들, 딸 기질이 이렇게나 다르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본인의 자리를 빛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모 욕심이라는 것이 다 좋은데 자꾸 하나만 더, 하나만 더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 좋은데 딱 하나, 남들보다 결혼이 늦었어요. 그 무렵 저희 아들 나이가 30대 후반이 다 되어 갔는데 어떻게 여자친구 한 번을 집에 안 데려오더라고요. 아유, 아들, 엄마가 다른 일론 잔소리 안 하는 거 알지? 근데 네 나이가 이제 몇인데 결혼을 아가씨 한 명을 소개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은근슬쩍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저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인연이 안 나타난 거예요. 좋은 사람 생기면 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그쯤에서 간뒀지만 속으론 이러다 평생 노총각으로 사는 건 아닌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40 초반이 되자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라며 참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날 아들이 대학에 갔을 때보다 더 기뻤다니까요. 저는 그렇게나 기다리던 예비 며느리가 온다니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게 모르게 부담을 줄까봐 몇 번이나 제 마음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어요. 하지만 암만 평정심을 찾으려 해도 제가 마음이 들뜬 게 티가 났나 봅니다. 엄마, 식당 좋은데 예약했더라? 거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 식당이잖아. 예비 며느리 온다고 신경 너무 쓰는 거 아니에요? 오빠 나이도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 아유, 나도 알아. 그래서 귀찮게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 중인 줄 아니? 나가서도 딱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최대한 자제할 거다. 하지만 이런 제 노력은 며느리를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희 예비 며느리가 너무나 연예인 같았거든요. 사전에 아들에게 예비 며느리가 뮤지컬 배우라는 걸 듣긴 했지만 실제로 만나니까 더 빛이 나더라고요. 성격도 착하고 차분한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학주에게 미리 듣기론 뮤지컬 배우라고 하던데 내가 그런 일은 잘 몰라서 그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엄청 유명한 배우는 절대 아니고요. 이젠 저도 나이도 있고 해서 지금은 단역으로 잠깐씩 출연하는 정도예요. 공연 끝나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도 배우라니 너무 멋지네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연예인 같은 여자친구를 데려올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후에 며느리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니 생각보다 더 야무진 친구였습니다. 원래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직장 생활을 쭉 했었는데 도저히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뒤늦게 연기를 배웠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남동생 둘과 함께 살았는데 집에 대부분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집안이 늘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들도 챙기고 나중엔 아버지까지 챙겨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전국을 돌아다니시며 건설 일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동생들을 책임지며 생활해야 하는 소녀 가장이었던 거죠. 며느린 저와 남편에게 숨기는 것 하나 없이 솔직하게 가정사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끝까지 꿈을 쫓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고요. 오히려 계속 도전하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 동생들 이젠 다 커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도 몇 번 식사 자리 했는데 매형이 생겼다고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우리 며느리가 동생들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내 마음이 다 뭉클하네. 앞으로 한 식구 될 건데 사돈 총각들도 자주 불러서 얼굴 보고 밥 먹어요. 남편도 집에 들어와
며느리 하나는 참 잘 본 것 같다고 흐뭇해했습니다. 안 사돈 없이 혼자 동생들을 챙기면서 자랐는데도 참 바르고 뚝심 있는 사람 같았어요. 몇 달 뒤에 사돈 어르신과 사돈 총각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며느리처럼 인성 좋고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은 모두 입을 맞춘 사람들처럼 계속 며느리를 칭찬했어요. 저희 딸이라 사는 말이 아니고 주영인 정말 착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며느리로는 정말 최고죠. 맞아요. 저희 누나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요. 그리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들어요. 저는 어디 가서 대놓고 우리 아들, 딸 자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마음에 하시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쳤어요. 상견례 이후 예비 며느린 결혼식 전부터 자주 저희 집에 찾아오며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린 결혼을 앞두곤 배우 일보다 수입이 확실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죠. 어머님, 저 놀러 왔어요. 오늘 어머님이랑 점심 같이 먹으려고 오전에 일도 다 끝내고 왔어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며느리 특히 음식 솜씨가 은근히 좋았어요. 언젠간 된장찌개 끓여줬는데 그 맛이 딱 옛날 엄마들 손맛이 느껴져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니,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이건 시골 할머니들이나 해주실 만큼 깊은 맛인데. 과찬이세요, 어머님. 제가 친구 할머니께 된장을 조금 얻어왔거든요. 직접 담그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맛이 깊죠? 저 김치찌개도 자신 있는데 다음엔 그거 해드릴게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집이 복이 많긴 많은가 봐.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며느리까지 없고 말이야. 예비 며느리는 이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념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제 생일 땐 저 몰래 아들과 함께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따뜻한 겨울 목도리와 장갑이었는데 제 취향에 딱 맞아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어머니 목도리 하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열심히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쭉 저희한테 효도 받으시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정말 고마워. 색도 촉감도 내 마음에 쏙 든다. 목도리도 고맙지만 날 생각해준 우리 아들 며느리 마음이 더 감동이구나. 예비 며느린 남편 생일 땐 좋은 소고기와 재료를 한가득 사와서 정성스레 생일상까지 차려주었어요. 잡채에 소불고기, 남편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에 소고기 무국까지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는데도 어려움 없이 뚝딱뚝딱 차려내더라고요. 남편은 입이 귀까지 걸려서 사진을 몇 장이나 찍고 계속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생일상이 아주 든든하구나. 참 고맙다. 네 시어머니가 평생 차려준 생일 밥상도 좋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생일상인 것 같네. 아빠, 솔직히 나도 인정이에요. 우리 새언니 요리 솜씨가 장난이 아닌데요? 이런 며느린 당연히 온 집안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살고 계신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에겐 시할머니 되시는 분께서도 아주 예쁨을 독차지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고령이셔서 오래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몇 마디 오고 가는 말 속에도 애정이 듬뿍 담겨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손자 학주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참 곱죠?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이 멀리까지 왔어요. 어, 우리 손자 며느리라고? 고맙네. 참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까지 챙겨줘서 참 고마워. 손자 며느리까지 보고 내가 오래 살긴 살았나 보네. 어머님은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참이나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어머님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오랜 병환도 없었고 주무시면서 큰 고통 없이 그렇게 고요히 우리 곁을 떠나셨죠. 아마 손주 며느리까지 보고 나시니 이제 할 일을 다 끝냈다 싶으셨나 봐요. 저희 시어머님 참 정 많고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날까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모두가 잠든 새벽 혼자 먼 길을 떠나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를 보고 옆에선 다들 호상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을 떠나보낸 자식들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저도 몇 번이나 울음이 터지는 걸 간신히 참으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아들네는 아직 결혼 전이라 시어머니 장례식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일러두었어요. 그런데도 예비 며느린 사흘 내내 빈소를 지키며 아주 큰 도움을 주었죠. 조문객 맞이도 다 하고 한 명 한 명 식사까지 챙기며 제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 며느리라던데 아까 신발 정리까지 다 하던데 아유 어쩜 저런 며느리 봤나 몰라. 이 집 어르신이 가는 날까지 복이 많으시네. 며느리 한번 잘 구했다. 아무래도 어려운 자리일 텐데 싫은 내색 하나도 없이 일도 잘해. 예비 며느린 정말 일당백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어머님 장례가 다 끝나고 전 너무나 고마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주영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어머님 잘 보내드렸어. 어머님도 하늘에서 손자 며느리가 최고라고 좋아하고 계실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정말 이렇게 속 깊고 배려심 많은 며느리가 세상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특히나 아직 결혼도 전인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조금 됐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린 오히려 절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이제 한 가족이 될 거잖아요.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미리부터 이런저런 일을 함께 겪으며 전 우리가 제법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죠. 그날은 아들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입을 혼주 한복을 맞추러 며느리와 한복집을 방문했어요. 며느리에겐 안 사돈이 안 계시니 이왕 한복을 맞추는 거 며느리 한복도 한 벌 해주려고 같이 시간을 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처음 해준 옷인데 이왕이면 좋은 옷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이 한복집이 다른 사모님도 많이 맞추는 집이라더구나. 가서 너랑 학주 한복도 하나씩 하면 좋겠다. 어머님, 여기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많이 비쌀 것 같은데요? 아이, 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네가 보기에 제일 예쁜 걸로 골라. 알았지? 며느리가 그래도 배우라 그런지 한복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걸 입혀도 예쁘고 저걸 입혀도 다 잘 어울렸어요. 며느리도 제 한복 색깔을 골라주면서 나름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아까 두 번째 색이랑 지금 색 두 개 다 잘 어울리시는데요? 똑같은 푸른 계열 같아도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두 벌 다 입어보세요. 어머님은 피부가 밝으셔서 쨍한 색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우리 며느리가 꼼꼼하게 봐주니까 참 좋다. 네 시누인 이런데 귀찮다고 따라오지도 않어. 전 너무 재밌어요, 어머님. 혹시 어머님 전생에 어머님하고 제가 모녀지간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제가 친딸처럼 잘할게요. 며느린 제게 애교를 부리며 입안을 혀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이때까지 조용하던 가게 직원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커피요? 그래요. 고마워요. 두 잔 부탁해요. 그땐 그저 친절한 직원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 한복을 고르고 있는데 아까 그 직원이 커피를 들고 나오더군요. 점점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걸음이 뭔가 불안해 보인다 싶더니 벼랑간 제 옷에 커피를 쏟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커피가 그렇게 뜨겁진 않았지만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며느리도 급하게 휴지를 들고 와 제 옷을 닦아주고 난리였습니다. 커피를 쏟은 그 직원도 역시 당황하며 허둥지둥하고 있었고요. 어머, 죄송해요. 어떡하지? 뜨겁진 않으세요? 아우, 이를 어쩌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휴, 조심 좀 하시지. 난 괜찮으니까 닦을 것 좀 줄래요? 옷이 다 젖으신 것 같은데 우선 화장실로 가서 닦아드릴게요. 저랑 같이 가세요. 아무래도 물로 닦아 지워질 것 같아요. 직원은 물로 커피 얼룩을 닦아주겠다며 같이 화장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겠다 했죠. 아니, 세탁비를 주실 생각을 해야지. 화장실에서 물로 적신다고 그 얼룩이 지워지겠어요? 아유, 난 괜찮어. 사람이 실수 좀 할 수 있지. 넌 여기 좀 있어라. 가서 내 금방 빨고 올 테니까. 저는 화가 잔뜩 난 며느리를 진정시키고 우선 직원과 함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은 계속 제게 사과하며 저를 이끌었어요. 그렇게 같이 화장실로 들어섰는데 그때였습니다. 직원이 저를 제일 안으로 몰더니 밖에 눈치를 한참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뭐 하는 거냐며 물었습니다. 그게요, 사모님. 제가 사실 커피를 억지로 쏟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직원의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커피까지 일부러 쏟을 일이 있나 싶었죠. 아니, 난 이 매장에 들어와서 며느리하고 한복 몇 벌 입어본 죄밖에 없는데 나한테 대체 왜 그래요? 사실 그게요. 저 여자분이 정말 며느리 될 분이 맞으신가요? 직원은 제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직원의 입에서 며느리 얘기가 나올 줄 몰랐던지라 저 역시 당황하고 말았죠. 예, 내 며느리 될 사람 맞는데 왜 그러시죠? 며칠 뒤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아직 시간이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돼요. 여기서 당장 그 결혼 없던 일로 하세요. 제 말 안 들으시면 큰일 나십니다. 직원은 숨이 넘어갈 것처럼 다급하게 놀라운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며느리가 왜요? 아니, 그보다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저 며느리분이 본인이 초혼이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재혼이라고 하던가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초혼이지. 직원은 제 말에 역시 하고 중얼거리며 초조한지 손톱까지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혹시 본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남동생이 2명 있는데 자기가 다 키웠다고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직원은 놀랍게도 며느리의 집안 사정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여자, 제 사촌 오빠랑 결혼했던 여자예요. 어떻게 여기서 마주칠 수가 있지? 이래서 나쁜 짓 하곤 못 사나 봐요. 뭐요? 당신이 뭔데 내 며느리를 음해하는 거예요? 그럼 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사기라도 쳤다 뭐 이 말이에요? 전 처음엔 이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하고 재차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직원은 더욱 확신에 차서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저도 사촌 오빠 결혼식이라 그 여자를 딱 한 번 봐서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결혼하고 둘이 1년도 못 가서 이혼했거든요. 이혼 후엔 볼 일이 아예 없었고요. 직원의 말에 의하면 며느린 사실 이혼 경험이 있었고 이때까지 제가 본 사람이 맞는지 싶게 온통 거짓말 투성인 인간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정확히 말하면 왜 이혼당했는지요. 저 여자가 결혼 1년 만에 저희 사촌 오빠가 모아둔 돈 3억을 홀랑 다 써버렸어요.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치면서요.
세상에 저런 사기꾼이 또 없다니까요. 저 여자가 사모님께 이때까지 했던 말 아마 다 거짓말일 거예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둥, 남동생들 다 키웠다는 둥, 그 불쌍한 이야기들 전부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신 말에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라면 저희 집안 모든 사람이 증거예요. 왜냐면 사모님께 했던 말을 사촌 오빠랑 결혼할 때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저는 더는 제정신으로 버티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으려는 걸 직원이 간신히 부추겼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많이 놀라실 걸 알았지만 전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 사촌 오빤 사는 게 아닌 상태니까요. 저희 오빠 저 여자랑 이혼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혼한 충격 때문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기 결혼을 당한 충격 때문이죠. 덕분에 저희 사촌 집도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오빤 지금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간병인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해요. 저희 사촌 오빠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여자 남동생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직원의 말을 전부 듣고 나니 전 지금까지 귀신에 홀린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예비 며느린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였대요. 어릴 때 힘들게 돌봐다던 남동생도 아버지도 그리고 안사돈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뭔데요? 분명히 아버지와 동생들이라고 소개했는데 그거 다 연기자들 고용한 걸 거예요. 사기를 치려면 그 정도 치밀함이 있어야 하나 봐요. 직원은 그러더니 제게 연락처 하나를 적어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사모님 아드님과 저 여자 무조건 파혼시키세요. 아시겠죠? 더 자세한 건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절 찾으며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크게 놀랐지만 일단 연락처를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어머님, 너무 한참을 안 오시길래 제가 와봤어요. 얼룩이 잘 안 지워지나요? 아니다. 꼼꼼하게 신느라 오래 걸렸구나. 다시 나가서 환복이나 보자꾸나. 저기요, 왜 거기 그러고 서 있어요? 우리 어머님 옷 어쩔 거예요? 칠칠치 못하게 손님 옷에 커피나 쏟고. 아휴, 오늘 기분 좋게 나왔는데 하루를 다 망쳤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며느린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저는 며느리 간신히 달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속이 좋지 않다며 일단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날은 이런저런 핑계로 며느리와 헤어졌지만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결혼식은 며칠 남지 않았고 처음 보는 직원의 말을 믿어도 될까 싶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직원이 남겨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어요. 직원은 연락을 하기 무섭게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사촌 오빠에게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사모님 확실히 믿으실 것 같아서요. 전 사실 그때까지도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에게 일단 주소를 찍어주고 내일 이 주소로 바로 찾아오라고 메시지를 남겼어요. 며느리에겐 말하지 말고요. 엄마, 여기가 어딘데요? 왜 주영이한테 말하면 안 되고요? 일단 와봐. 엄마가 혼자 갈 용기가 안 나서 그래. 꼭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해가 밝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전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촌 오빠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전 아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일단 병실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떤 남자를 봤어요. 아주 마르고 수척한 모습이었죠. 그 옆엔
한복 가게에서 봤던 직원이 서 있었고요. 직원은 먼저 절 알아보고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잘 오셨다며 절 맞이했습니다. 은정아, 이분은 누구셔? 손님이 오기로 하셨어? 오빠, 이분이 그분이야. 오빠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이주영이 요즘 다시 거짓말하고 있다는 집안 사모님. 사촌 오빠라는 남잔 며느리 이름이 나오자 갑자기 몸을 부들부들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아주 화가 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제 아들의 일이자 우리 집안 전체 일이니까요. 저희 오빠 직접 보고 나니까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희 오빠가 바로 산 증인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때 제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분위기가 뭔가 좋지 않아 보였는지 들어오다가 약간 망설이며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로 부르셨어요?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아시는 분 병문안 오신 거예요? 아들, 너무 놀라지 말고 인사해라. 이분은 네 아내이자 내 며느리의 전남편 되시는 분이란다. 제 말에 아들은 크게 놀라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영이 전 남편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들에게도 제가 들었던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도 가족도 직업도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주영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장인어른도 몇 번이나 뵙고 처남들이랑 밥을 몇 번이나 먹은 줄 아세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들은 역시나 제 말을 한 번에 믿지 않더군요. 그러자 결국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며느리의 전 남편이 나섰죠. 저처럼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세요. 그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입니다. 지금 제 상태 보이시죠? 저라고 뭐 처음부터 이랬겠어요? 다 그 여자를 만난 이후부터예요. 그 여잔 다신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남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며느리에 대해 알게 된 아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급기야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때까지 알고 지내왔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자 진심이었던 아들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주영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우리 앞으로 평생을 같이 그려나가기로 약속했는데 그런 저에게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처럼 그 여자를 보고 웃고 설레고 미래를 꿈꿨어요. 지금은 다 박살났지만요. 저는 자칫하면 악마 같은 여자에게 큰 사기를 당할 뻔했던 저를 구해주신 은인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치료비에 보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디 그 나쁜 인간은 잊으시고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아들과 함께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저희가 계속 그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게 오히려 아픔을 더 끄집어내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을 나오며 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주야, 앞으로 어떡할 생각이니? 엄만 우리 아들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구나. 전 어머니 아버지가 더 걱정이에요. 좋은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정말.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아니다. 자책하지 마. 그냥 운이 없었던 것 뿐이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아들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준 그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복수를 위해 아들이 더 깊은 상처를 입진 않을까 걱정이 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여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얘 주영아, 너희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니. 그래서 사돈 어르신하고 사돈 총각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지? 혹시 내일 시간 되실까? 내가 호텔에서 근사한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아, 내일 당장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 그래, 그래. 조금 갑작스럽겠지만 부탁하마. 내가 호텔 식당 주소 보내줄게. 거기로 오시라고 전해드려라. 저는 당장이라도 이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당장 내일 사돈 식구들을 모셔오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사돈 식구들이라는 연기자들은 아주 뻔뻔하게도 또 진짜 행세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레스토랑으로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주시고 이거 정말 영광입니다. 역시 부잣집 사모님은 다르시네요. 아빠,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당황하시게. 별 말씀을요. 일단 앉으시죠. 오늘 코스가 아주 길어서 음식은 좀 천천히 나온다네요. 저는 그렇게 가짜 사돈들을 앉혀놓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차근히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도 일찍 돌아가시고 사돈 어르신 혼자 아이를 셋이나 기르기 힘드셨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딸이 동생들 다 키워줘서 전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정말 귀한 딸을 두셨네요. 아참, 혹시 우리 며느리 주영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가짜 사돈 어른은 제 질문에 갑자기 사례가 들렸는지 캑캑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더군요. 아, 제가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첫 딸이다 보니 이름을 직접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영이 이름 한문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전에 궁합이라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자 가짜 사돈은 엄청나게 당황하며 이마에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척하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죠. 아, 맞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돌아가신 사부인 조남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사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가짜 사돈은 역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이나 계속 더듬으면서 대답을 회피했죠. 연신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엄마 얘기만 하면 아직도 이렇게 슬퍼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엄마 성함은 왜 물으세요? 당연히 알아야지 그럼. 앞으로 한 가족인데. 그러면 혹시 주영이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도 제 의도를 눈치챘는지 갑자기 말을 가로막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조금 이상하시네요.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인데 당연히 아시죠? 그럼 대답해 보세요. 우리 주영이 사돈어른 큰딸 생일이 언제예요? 그게 13일은 맞는데 6월이었던가 7월이었던가. 아,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사돈 어른이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면 전에 며느리가 일러줬는데 까먹은 모양이었어요. 아, 큰따님 생일도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중학교는요? 그리고 고등학교는요? 가짜 서도는 이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려댔습니다. 전 이번엔 사돈 총각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누나 생일을 아는 사람 있어요? 학교는요? 혈액형은요?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아무도 몰라요? 다 가족인데 참 이상하네요. 그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 며느린 급기야 제 팔에 매달리며 절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어머님이 갑자기 질문을 막 하시니까 다들 당황해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따귀를 한 대 올려붙였습니다.
며느리 너무나 당황해 입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 집안을 농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내가 널 불쌍하게 보고 싶어도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어떻게 이 순간까지도 날 속여먹을 생각을 하니?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발. 나, 너 전 남편이란 사람 만났다. 그 사람 가족도. 넌 한 사람 인생을 완전 시궁창에 쳐박고도 뻔뻔하게 잘만 살아있구나. 무서운 인간,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너 내 아들 인생도 망치려고 작정했어? 그제야 며느리는 혼비백산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저는 역시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가짜 연기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똑바로 말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사기죄로 112에 신고할 거니까. 당신들 이 여자 가족 맞아? 아니야. 사기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연기자들은 그때까지도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입만 뻥긋거렸어요. 저는 5초의 기회를 준다며 카운트다운을 했죠. 5, 4, 3, 2.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사실 저흰 다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일당은 많이 준다길래 이런 짓에 가담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준다길래 죄송합니다. 이봐요. 당신 똑바로 말 안 해요? 당신 내 아버지 맞잖아. 왜 거짓말해요, 아빠? 예비 며느린 연기자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연기자들은 이번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만 가보세요. 고생 많았네요. 다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리 연기라도 사기예요.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가자. 연기자들은 이만 가보라는 소리에 불이 났게 도망쳤습니다. 한때는 가족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치자 예비 며느린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예비 며느리를 뿌리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예비 며느린 아들을 보자 더욱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저, 당신 다 듣고 있던 거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 이런 짓을 2번이나 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이, 내 진심이 그렇게 우스웠어? 적당히 갖고 놀다가 나도 네 전남편처럼 다 망가뜨리고 버릴 작정이었어? 아니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래서 당신이 내 배경에 대해 알면 날 버릴까 봐 그랬던 거야. 제발 믿어줘. 예비 며느린 이번에 무릎으로 기어가 아들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아들은 역시 매정하게 뿌리쳤어요. 너 전남편이란 사람 완전히 폐인이 됐더라. 혼자서 거동도 못한대. 넌 그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니? 하긴 그런 불쌍한 감정을 아는 인간이었다면 다시 또 사기칠 생각은 하지도 않았겠지. 겉으론 웃으면서 뒤에선 칼 꽂는 거 그게 네 특기잖아.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도 네가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해도 네 인생은 전부 가짜니까 이제껏 잘 피해 다녔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끝이 바로 오늘이네.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친 대가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넌 절대 다시 누구 인생에 발들일 자격도 없어. 너 내가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우리 집에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내 아들 꿰어서 한탕할 생각이었나 본데 너 보육원 출신이라며. 그래서 우리 집 재산이 탐났니? 아무리 부모 없이 태어났어도 자기 앞가림 잘하며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넌 아마 근본 자체가 글러먹었구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대했는 줄 알기나 하니? 사실 며느리가 출생이나 자라온 환경에 대해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전 그것만으로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배신감을 느낀 건 거짓으로 저희의 진심을 짓밟고 모두를 속였다는 거죠. 어머님,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보육원 출신의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절 받아주지 않았어요. 모두 저보다 제 부모에 대해, 제 스펙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제가 어떻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저 오빠 정말로 사랑해요. 어머님 집에서 오빠 가족들과 있을 때 저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걸 느꼈어요. 전 처음으로 제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예비 며느리를 보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마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제 아들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너 같은 사기꾼이 이제 와서 날 사랑했다고 하면 내가 얼싸 좋다고 믿을 수 있겠니? 이제 당신 본심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 눈엔 이미 넌 사람으로도 안 보이니까. 왜냐면 나도 이제 널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 이젠 오히려 고맙다. 너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게. 또다시 너 같은 사람 만나면 얼른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 이제 우리 다음 생에서도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다시 마주치면 내가 또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으니까. 우연히 만난 한복직 직원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희 식구들은 한동안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 사기꾼 여자는 계속 저희 곁을 맴돌며 빌고 또 빌었어요. 여자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그 눈물조차 거짓이라는 걸 우리 가족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에 저희 가족은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전 이제 세상이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디서도 그 여자가 나타나 사과한답시고 제 가족을 괴롭힐지 모르니까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 사연을 자주 듣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저에게까지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꾸 불안에 떠는 절 보고 본인이 더 죄송하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볼 줄을 몰라서 부모님까지 고통받게 하네요. 죄송해요. 아니다, 아들아. 그게 왜 네 잘못이겠니?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다는 거야. 가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 고통도 금방 잊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너도 기운 차려야지. 그 이후에 아들은 다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상을 회복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저도 이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어렵사리 다시 그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저희를 살린 직원은 혹시 그 사기꾼 여자가 해코지랄까봐 무서워 다른 매장으로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직원을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전 그저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모님,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꼭 그 사람의 본심이 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네요. 저희 식구들의 인생을 구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로 소식을 듣자 하니 그 사기꾼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재산 손해를 끼친 건 없다는 이유였죠. 참 법이라는 게 어째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서 착한 사람들에게 사기나 치고 있을까요? 부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제 거짓된 인생을 버리고 진짜 본인의 인생을 살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동안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젠 그 악몽 같은 시간에서 벗어나 다시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도 저희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